그래서 디지털 우리가 쓰면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화폐가 되려면은요. 독자적인 생태계가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가 완성이 돼야지만이 즉 메타버스 형태로 완성이 돼야지만이 이때 화폐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디지털 자산인 거예요. 자산.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자산에서 암호화폐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최근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우리가 과거에도 사실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달에 이게 옛날 기사입니다. 2017년 12월 13일에 이게 연준 의장일 때였었죠. 연준 의장일 때는 옐런이 뭐라 했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투기적인 자산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런 말 하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이 어떤 규제도 필요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기사는 언제 겁니까? 2021년 2월 22일자예요. 작년 2월 22일자요. 옐런이 뭐라고 했냐면은 extremely inefficient 비트코인이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인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이건 아주 그냥 비효율적이고 아주 그것도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인 이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이었어요. 미국 정부의 입장이요. 그런데 최근에 옐런이 재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4월 7일자입니다. 이게요. 7일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맨 밑에 빨간 박스로 해놓은 데만 봐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꿨어요. 과거에는 뭐냐면 이거 규제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취급을 안 했던 거죠. 취급을 안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걸 제도권에서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거래소처럼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사후적으로 승인한 거예요. 이미 현실화 돼버린 거거든요. 현실은 이미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사후적으로 승인을 해준 거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그러니까는 이걸 수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고 있는데 자, 시장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시장 반응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과거에 한번 폭락을 했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에도 이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6만 한 8천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이렇게 떨어졌어도 4만 달러 이상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뭐라 했었어요? 이건 새로운 경제 생태계, 디지털 생태계에 대응하는 하나의 화폐로 등장한 거다 보니까 그런 상징성 때문에 이 가치가 그러니까는 지금 인정되고 있는 거다. 아직 화폐 역할은 못하고 있지만은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에 대응되는 하나의 이게 이 화폐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없어질 수가 없다. 죽일 수가 없다.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홍익대 전성인 교수님 있죠. 전성인 교수. 저도 잘 알고 좋아하는 분인데, 뭐 진보적인 경제학자로 많이 알려진 분이잖아요. 이분이 2018년도에 그러니까는 어느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하고 비슷한 얘기 했죠. 암호화폐는 수익률이 줄지 않으면 거품이 될 거다. 수익률이 줄던지, 수익률이 지금 너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에 튤립보다 못하다 이렇게 비교했던 것처럼, 튤립 파동처럼 이 거품으로 사라질 것이다. 언젠가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근데 지금 그때부터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언젠가는 하는 게 아직도 불충분한 기간인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진 이유는 이게 아직은 화폐가 아니라니까요. 아직은 화폐가 아니지만은 화폐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왜? 새로운 경제 생태계인 디지털 생태계에 맞는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는 그러니까 국가화폐가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거기에 대응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플랫폼 사업 모델이 전통적인 제조업 사업 모델보다 뛰어나잖아요. 수익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없어져?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뭐냐면 그게 아직 플랫폼 생태계가 아직 그러니까 완전히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게 자산 형태로 아직까지는 자산 성격이 좀 많은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변동성이 심한 거죠. 최근에 재밌는 게요. 아까 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후에 이런 전쟁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공급망 충격 속에서 되게 안전자산은 빚을 발한다 했잖아요. 최근에 한번 봐보세요. 엔화 가치가 아까 봤듯이 오늘까지 보기도 한 10% 하락했다잖아요. 예? 유로화도 4% 하락했고요. 예? 뭐 위안화가 가장 적게 하락했지만 그래도 한 1% 정도 하락했고요. 달러 가치만 달러 인덱스는 4% 이상 상승을 했어요. 금은 3.7% 상승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7%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은 20% 상승했습니다. 그럼 뭡니까요? 즉 이런 전쟁이라든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은 빛을 발휘해요. 예? 빛을 발휘하는데 달러라든가 금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한 하나의 이 화폐라든가 자산이에요. 유로화라든가 위안화조차도 다 하락을 했어요. 엔화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상승한 거는 암호화폐들이더라 이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더라 이거예요. 예? 문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 큰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거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귀금속으로 거래를 하다가요. 화폐로서 이용을 하다가 이제 화폐가 나온다고 화폐를 이렇게 넘어갈 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새로운 화폐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고 아직 그 화폐 시스템을 아직 그냥 뒷받침할 게 안 됐을 때는 아직까지 사람들은 뭡니까요? 금이나 은화를 많이 축적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요? 아니 저 종이든 저거 못 믿겠어.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뭐냐면은 산업사회 생태계에서 소위 말해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이행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생태계로 그러니까 이게 정착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디지털 상에서 가치가 공동 창조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해서 취미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글로 다 다 담을 정도로까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의 상황 속에서 직장도 다니고 거기서 그러니까 가치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즉,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면 오프라인에서는 월급을 받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의 앱 생태계에서 앱을 만들게 되면은 수입을 나눠 갔잖아요. 유튜브 생태계에서 콘텐츠를 올리면은 광고 수입을 배당을 받잖아요. 예? 그거나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공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월급 받고 하는 거나 뭐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 많이 하잖아요. 파친코 소비하고 이런 거 소비하잖아요. 콘텐츠들이요. 그렇죠? 이게 글로 이렇게 경제 활동도 사람들의 삶이 글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예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생태계가 이렇게 우리가 옮겨갔듯이 디지털이라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최대한 그걸 많이 담겠다는 게 그 꿈이 바로 뭐냐면 메타버스인 거죠. 메타버스라는 게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의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것은 형이상학적 이런 뜻이니까 디지털, 가상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고 유니버스는 우주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는 예?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는 그 가상 세계에다가 다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메타버스라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생태계죠. 새로운 생태계를 그런 거죠. 과거 농촌에서 도시로, 농촌 생태계에서 도시 생태계로, 이제는 오프라인 생태계에서 디지털 생태계로. 그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들을 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잠깐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는 디지털 상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까지가 이게 거래가 되는 게, 예?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디지털 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단지 문제는 뭐냐면 그 가치가 아직 그 디지털 생태계가 활성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가치 창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요. 많지 않잖아요. 디지털 생태계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요. 오프라인에 사는 게 많잖아요. 예? 글로 그만큼 대세가 다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그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바로 뭐냐? 암호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유튜브에다가 내가 콘텐츠를 올렸어요. 근데 유튜브가 만약에 그것을 만약에 그러니까 달러로 지급하지 않고, 예? 광고 수입을 쪽에 일부를 달러로 지급하지 않고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주식회사들이 그러니까는 이 주식으로 이렇게 이 배당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보다 이 디지털 화폐는 훨씬 더 유동성이 높잖아요.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뭡니까? 현금화 시키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주식을 현금화 시키는 것보다, 예? 디지털 통화를 현금화 시키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 자산들보다 유동성이 디지털 자산이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디지털 생태계, 즉 뭐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가치 창출에 참여하는 게 활성화가 되면은 그때는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화폐로 암호화폐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디지털 자산인 거예요. 자산인 이상에는 이게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왜 심하냐? 실질적인 가치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호화폐의 가치는 가치의 정상화는 메타버스하고 공진화, 함께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거기에 지금 현재 나오는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그러니까는 메타버스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화폐로 제가 이더리움을 맨날 얘기했던 것이, 비트코인은 하나 상징성이고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암호화폐다 보니까는 그런 거고, 이더리움이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가장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제가 얘기한 거고요. 저크버거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회사명을요. 이 메타에다가 가상화폐를 그러니까는 도입하겠다고 이런 걸 발표했어요. 이게 4월 7일자 기사거든요. 메타 플랜스 버추얼 커런시. 예? 가상 통화를 그러니까는 계획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저크버거가 지금 굉장히 초조한 거야. 저크버거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페이스북 뭡니까? 물론 사태를 일어나가지고 주가도 폭락하고 난 이후에 신뢰를 상실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가 되려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아이폰에 아주 매력적인 그러니까 앱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메타버스는요, 페이스북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야 돼요. 그 세계를요. 그거는 그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내가 볼 땐 저크버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향은 메타버스 같은데, 그러면서 뭐냐면, 가상화폐를 가지고 한바탕 돈을 좀 한 번 더 벌고 싶다 보니까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메타라는 회사의 인앱 결제 방식인 거예요. 애플과 구글이 그러니까 인앱 결제를 가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예? 소위 말해서 페이스북이 추구했던 그런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이거예요. 예? 결국 뭐냐면, 소위 말해서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하는 인앱 결제 방식으로서 지금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를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NFT를 도입하겠다. 이거 이미 그러니까는 이제 흘러간 모델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저크버거가 진짜 메타로 회사명을 바꿨다면은 자기 회사를 진짜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가지고 진짜 하나의 디지털 우주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를 그러니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뭐 했습니까?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당신들이 그러니까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쏟아내면은 7대3으로 그 수익이 그러니까 7은 당신한테 줄 테니까는 3은 내가 먹고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쏟아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플 아이폰의 매력적인 앱 생태계를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막 거기 참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메타버스라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막 들어와서 막 그러니까 막 거기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장사도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는 무슨 이 콘텐츠 생산도 하고 거기서 뭐 게임 저런 것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서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매력적인 것을.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거는 메타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지털 유니버스, 디지털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러면은 지금 암호화폐들, 거기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화폐인 겁니다. 화폐요. 왜? 지금 애플도 그러니까 영국 경제 규모보다 큰데요. 메타버스 같은 플랫폼이 생기게 되면요. 미국 경제 규모보다 더 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 화폐가 왜 안 필요해요? 충분하지요. 충분하고도 넘치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그러니까는 이 화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가치가 그나마 인정되는데 가능성만 가지고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틀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변동성이요. 네? 그리고 실질적인 가치가 이게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 주도에서. 과거 산업사회 때까지는 국가 주도였던 거예요. 중앙 집중적이었었죠. 근데 중앙 집중적인 화폐 시스템이 불신을 받는 거예요. 불신. 금융자본과 힘이 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익에 복무하는 걸로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달러도 더군다나 국제통화로 신뢰감을 잃게 된 거고요. 그 속에서 이게 대한 화폐 시스템으로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이양하는데 한 350년 걸렸습니다. 물론 그 정도 많이 안 걸리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19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IT 혁명,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플랫폼 사업모델이 막 들어서면서 쫙 이렇게 지금 진행형인 거예요. 그게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올라타지 못하면요. 우리가 산업사회 때 그러니까는 뒤처졌었잖아요. 산업화에.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에 뒤처지게 되면요. 우린 또 한 번 그러니까는 2등 국가가 되는 겁니다. 2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뭐냐면 여기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네? 멈춰져 있는 거예요. 미국조차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화폐가 다원화되는 것은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화폐가 다원화되는 것은. 국제사회 속에서도 달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달러 말고도 여러 통화들이 블록별로, 지역별로 통화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화폐에서 민간화폐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생태계와 거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아직이요. 그런데 국가화폐 간의 협력은 굉장히 빈곤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으르릉 대고 싸움하고 있어. 예? 빈곤한 거죠. 그랬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다원화는 곧 파편화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다원화는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지만 파편화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잘 협조가 안 될 때, 서로가 다 이렇게 찢어졌을 때, 소위 탈세계화를 얘기하잖아요. 세계화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화되는 거죠. 불안정성이. 예? 그렇죠? 지금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가는 것은 저는 헬 게이트가 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 게이트가. 마이너스 썸 게임이 지원되는 거다.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썸 게임의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썸 게임은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플러스 썸 게임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제로섬 게임은 한쪽이 이익 보면 한쪽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는 그냥 제로다 이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썸 게임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죠. 지금 마이너스 썸 게임의 세계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썸 게임의 세계가요. 탈세계화가 바로 마이너스 썸 게임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